여기 우리가 사랑하는 한 진행자가 있습니다. 누굴 즐겁게 해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데요. 장난꾸러기였죠 뭐. 홍해 선생님은 아주 재치가 있는 분이에요. 저에게는 잊히지 않는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처음에는 무명이셨잖아요. 그 진행자의 이름은 송해.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뭐 옛날부터 그 뭐 자식이 세상을 먼저 떠날 땐 부모의 가슴에 묻고 떠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난 사진 보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사진 보고. 그리고 나 또 갔다 오네. 뭐 이러고. 아버지 이제 많이 늙으셨구나. 진행자가 아닌 아버지 송해의 이야기. 아침에 누룽지 먹는 게 그렇게 편해. 스스로를 딴따라라고 부르는 이 시대 어른의 모습.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그만의 아린 가족사까지. 11월 18일 개봉한 송해 1927입니다. 안녕하세요. 1927년생 송해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일요일, 나른한 12시.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980년 11월 9일에 첫 방송을 시작해서 20년이 넘도록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국 노래자랑이 바로 그렇죠.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전국 노래자랑은 지금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악 프로그램의 경쟁과 대립의 구도가 아닌 화합과 친근함을 중점으로 꾸며갔고, 이미 경쟁사회에 지칠 대로 지친 우리는 비록 화려함이나 기교는 다소 부족할지라도 온 가족들이 오순도순 과일을 먹으며 편하게 볼 수 있는 친구 같은 프로그램으로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의미 있는 기록으로 남기도 합니다. 40년도 더 된 방송이 꾸준히 10%에서 15%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최초로 단일 프로그램 30년 달성이라는 타이틀까지. 또한 딩동댕 소리와 함께 힘차게 외치는 송해 선생님의 전국 노래자랑, 그리고 신재동 선생님과 그 악단이 여는 곡까지 함께 들으면 아, 일요일 12시 정도 되었겠구나 하면서 일상에 잠시 휴식을 취하는 기분이죠. 전국 노래자랑은 저희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나른한 주말 오후 출근하기 전날 잠깐 만나는 오래된 친구 같은 프로그램. 그리고 그런 전국 노래자랑하며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바로 1988년 처음 진행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우리 곁을 지켜주고 계시는 송해 선생님. 비록 94년도 5월부터 10월까지는 잠시 김선동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기는 했지만 5개월 만에 다시 복귀하며 현재까지 힘차게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습니다. 송해 선생님은 저희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서 소소한 웃음으로 마주해주시는 어른. 스스로를 딴따라라고 부르며 또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진정한 방송 장인. 하지만 18일에 개봉한 송해 1927이라는 작품은 프로 방송인 송해, 전국 노래자랑의 MC 송해, 단일 프로그램 최다 진행자 송해가 아닌 인간 송해, 누군가의 남편 송해, 또 누군가의 아버지인 송해 선생님의 모습을 담습니다. 송해라는 이름이 이뤄낸 가치와 역사, 그 너머에 우리가 잘 몰랐던 회한과 아픔, 그리고 평범함을 담아내죠. 그럼 지금부터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엔 작품에 대한 크고 작은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굴 즐겁게 해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데요. 장난꾸러기였죠 뭐. 홍해 선- 작품은 송해 선생님이 스스로를 소개하며 시작됩니다. 익숙하고 친근한, 그리고 어딘가 따뜻한 목소리로 1927년생 송해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장면에서부터 관객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의 MC보다는 사람 송해로서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리라는 걸. 물론 작품은 전국 노래자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현역 최고령 진행자이자 전국 노래자랑은 곧 송해 선생님이고 송해 선생님은 곧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걸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우린 이미 다 알고 있기에 이와 관련된 언급은 동료들의 입으로 간략하게 전달해줍니다. 팬들에게 둘러싸여 사람 좋은 웃음으로 사진을 찍어주시고 인사를 건네는 송해 선생님의 모습은 90이 넘은 나이임에도 참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듭니다.
이는 전국 노래자랑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느껴지죠. 작품은 크게 몇 개의 챕터로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 방송인으로서의 송혜, 그의 아내였던 서구기 씨의 남편으로서의 송혜, 그가 회한 가득한 마음으로 가슴에 먼저 묻어야 했던 아들 송창진 씨와 송숙경 씨, 그리고 송수경 씨의 두 딸과 아들의 아버지로서의 송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딴따라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송혜까지. 개인적으로는 이 주제들이 82분 안에 매끄럽게 넘어간다고 생각하거나 좋은 연출이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영화로서의 연출보다는 TV 특집 다큐멘터리로서의 연출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많은 주제들과 이를 표현하는 방식들이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다만 이 작품이 끝나고 극장을 나오며 들었던 생각은 오로지 하나의 장면을 위해서 작품이 달려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회한에 잠긴 채 눈물을 흘리는 송혜 선생님의 모습.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눈물만큼 아린 상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품은 항상 해맑고 우렁찬 모습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송혜 선생님의 모습이 아닌, 먼저 떠나보낸 자식 앞에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또 그리워하는 아버지 송혜의 모습을 큰 스크린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조금은 잔인하기는 해도 이와 관련된 일을 송혜 선생님이 직접 이야기도 해주시죠. 아들 송창진 씨와 아버지 송혜 선생님의 이야기들을. 뭐 옛날부터 그 뭐 자식이 세상을 먼저 떠날 땐 부모의 가슴에 묻고 떠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난 사진 보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사진 보고. 코미디언으로 방송에 첫 발을 내딘 송혜 선생님은 기존의 딱딱하고 형식적인 진행을 넘어서 유연하고 유머러스한 진행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후에는 고 서영춘과 콤비를 이루기도 하고, 올해 4월 6일에 별세하신 이순주 씨와도 콤비를 이루면서 사랑받는 코미디언이 되었죠. 후엔 앨범도 발매하면서 다방면으로 활동했으면서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한 가지고 계셨죠. 그리고 그 마음은 내 고향 갈 때까지에 고스란히 담았고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송창진 씨는 자연스레 아버지처럼 방송 쪽으로 꿈이 생기기 시작했고, 스스로 노래를 만들고 부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버지들이 그렇듯 송혜 선생님은 이를 반대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길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후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당한 송창진 씨는 병원에 옮겨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그렇게 송혜 선생님의 마음에 응어리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송창진 씨가 녹음해 두었던 노래를 복원해서 다시 들려주는 제작진, 그리고 부모의 마음으로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창진 씨의 노래를 귀에 가져다 대며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송혜 선생님의 모습. 아들의 꿈을 응원해주지 못하고 자신이 길을 막았다는 자책감과 그리움에서 나오는 눈물은 많은 관객들을 울렸습니다. 분명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작품을 보며 많은 감정을 느끼고 울고 웃을 수 있지만, 여전히 작품의 전체적인 완성도가 뛰어났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고, 다큐멘터리 영화보다는 TV 특집 다큐멘터리에 더 가깝다고 느껴진 점, 송혜 선생님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웠습니다. 그가 왜 이 방송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고, 어떤 점이 그가 현존하는 최고령 진행자를 만들었으며, 그가 90이 넘는 나이에도 꿈을 위해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를 보여줬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1927년생 송혜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18일 개봉한 송혜 1927에 관한 리뷰 영상 준비해보았는데요. 작품에서 짧게나마 송혜 선생님이 자신의 오랜 꿈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자신의 고향인 황해도에서 힘차게 전국 노래자랑을 외치며 방송을 하는 꿈, 언젠가 그 꿈을 이루기를 응원하며, 그리고 언제나 지금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남아주시기를 바라며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 선생님은 아주 재치가 있는 분이에요. 저에게는 잊히지 않는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처음에는 무명이셨잖아요. 뭐 옛날부터 그 뭐 자식